자,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선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제에 관해서 어떤 형태가 있으며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현재 완료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선생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 나머지 남아있는 진행과 이 진행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체 시제에서 지난번에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시제를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진행 시제의 속성에 관해서 한 얘기 기억나나요? 이 완료가 이런 연속선이라면 진행은 시간의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동작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시제, 현재나 미래나 과거가 하나의 점이라면 진행 시제는 어떤 일정한 틀 속에 들어가서 반복되는 동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진행 시제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한 가지예요. 진행 시제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진행 시제 만들어 놨고 틀리는 것을 구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진행 시제의 속성이 시작과 끝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떤 동사가 나왔는데 포인트가 이게 아마 진행 시제 불가동사다 이런 느낌이 온다면 따져봐야 되겠죠. 시간의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 이 말은 9시에서 10시까지만 닮고 10시 지나면 아버지를 안 닮는다.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고 또 한번 이 진행 시제 강의하면서 강조를 해두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비동사와 ing가 된다는 건 이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무조건 고잇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돼. 고잇. he is sleeping. 그는 잠자고 있다. he was playing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he will be playing.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번역이 다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앉았다가 일어나서 옷을 입는 요 세 개의 동사에 관해서만큼은 형태는 진행이라 하더라도 해석은 고이시란 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상태란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he is sitting on a chair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남자가 sitting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앉아있습니다. on the chair 의자에. 그 남자가 이제 앉아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he is standing 그 남자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He is wearing a blue shirt. 그는 파란 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번역 두 가지를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행형 불가동사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resemble 이런 건 아예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뭐뭐에 속해 있다. 뭐 이 건물은 내 거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안 되니까 belong. 그 다음에 뭐 우리 학교가 our school is standing on a hill 이런 말 할 때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왜? 서 있는 것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진행 시제 요 정도로 해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시제로 가서 미래 시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의지 미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의지 미래냐 단수 미래냐 이런 이름으로 위를 쓸 것인가 쇠를 쓸 것인가 굉장히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단수 미래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주로 만나게 될 토익이나 토플이나 또는 최근에 여러분 미국식 시험들을 더 많이 칠 텐데 전부 will이에요. will. 그래서 이 의지 미래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시험의 포인트는 기억이 다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1인칭, 2인칭, 3인칭. 자, 앞에 것만 좀 따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이게 뭐 울산서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었는데요. 막상 시험장 가서 한번 틀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틀리지 않도록 말을 정리해봤어요.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한국인은 요 한글로 아마 말을 좀 비틀어볼까요? 이를 술술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한국인. 이렇게 연상하세요. will, shall, will, shall. 되겠나요? 일, 술술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데 그럼 이 의지 미래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의지입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 예를 들어 will 뭐 이런 말이 나오면 will do that. 내가 그걸 하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you shall die 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너를 죽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you shall die. 그 다음에 이것은 he shall 역시 he shall die를 넣어볼까요? 그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죽도록 만들겠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건대 누구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You shall have this. 이런 말로 하면 네가 이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보단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He shall come in. 그 남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누구라 하여금 그 남자가 들어오게 시키거나 허용하겠다 이런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의문문일 경우에는 이 듣는 사람의 의지. 그래서 shall I come in? 자, shall I go home? Shall I go home?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언급할게요. Shall I go home 하면 제가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도 되겠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숨어있어요. 이것도 그래. Will you go home? 2인칭이니까. 집에 가실 거예요? 듣는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Shall he come in? 그 남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남자를 들어오게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부 이건 듣는 사람에게 뜻이 어떠한지를 여쭤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문 한번 정리하세요. Shall I go home? 제가 집에 가도 되겠어요? 당신 뜻이 어때요? Will you go home? 집에 가실 거예요? 당신 뜻이 어때요? Shall he go home? 그를 집에 가게 내버려 둘까요? 당신 뜻은 어때요? 이런 문장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will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전부 will은 전부 다 미래랑 연관이 되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will은 반드시 미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accident, 그렇죠? Accidents will happen. 이거 한번 번역 한번 해보세요. 사고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것은 해석이 틀린 겁니다.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 요 예문보다 자, 요 조금 다른 예문 한번 해볼게요. will bark. 개가 짖는다. at strange, 낯선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해놨고 이것도 한번 번역해봐요. 이 will을 보십니다. 자, 글자 그대로 will이 만약에 미래라고 생각하면 개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짖을 것이다. 그런데요, 물어봅시다. 개가 짖을지 안 짖을지 어떻게 알아? 개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렇죠? 그러면 개가 짖을 것이다가 아니라면 선생님 뭐란 말씀이시래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개는 낯선 사람 보면 짖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 will이 그렇죠? will 하나가 우리가 배운 미래라는 의미 말고도 굉장히 뜻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will은요, 이게 명사로 쓰이면 의지 이런 뜻이 있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미래를 의미하는 시제로서의 미래 시제를 표시하는 한 조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책에서는 아마 will의 특수용법 이런 식으로 말이 표현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동사에 가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니까 요거를 조동사로서의 will, 조동사로서의 will. 자, 이건 충분히 배경 설명이 필요하니까 일단 이번에는 will의 특수용법이라고 그냥 말을 할게요. will의 특수용법.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존의 참고서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따르고 will이 나왔을 때 뭐뭐 할 것이다란 뭐뭐 할 것이다 하겠다 이런 말 말고 할 것이다나 하겠다 이 말 말고 새로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거부 추경습 공의 능력 선생님 이렇게 좀 써놓고 한번 볼게요. 자, 좀 무슨 말이에요? 고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의 고집이에요. 현재의 고집. 조심해야 될 건 한번 미래로만 여러분이 번역해 왔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고집. 그 다음에 거부, 현재 뭐 하지 않으려 된다는 뜻이. 이 부드러운 명령, 현재, 전부 현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래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추측, 역시 현재의 추측. 그 다음에 경향, 이것도 역시 현재의 경향이에요. 선생님, will이 현재로 쓰이나요? 자,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공손, 의지, 그 다음에 능력. 자, 글씨가 좀 보기 힘드네요. 그죠? 다시 좀 써드릴게요. 공손, 그 다음에 의지, 능력. 이렇게 있어요. 자, 전부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선생님 말을 지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난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중에 조동사에 가면 여러분은 조동사 전체를 완벽하게 다 외우도록 선생님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나올 때마다 일을 하는 게 참 어떤 추경섭이라는 부자가 사람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거부 추경섭 공의 능력은 참 특별했어요. 특별했어요. 이렇게 연상하세요. 거부 추경섭 공의 능력. 고집, 거부, 부드러운 명령, 추측, 경향, 습관, 공손, 의지 능력. 외워졌나요? 자, 외워졌으면
거부 추경수공의 능력 외워줬으면 여기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고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점장이만 할 수 있는 얘기. 예언가만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죠? 사고가 일어날 거야. 그 시간에. 그것은 영어에 쓰는 예언이나 법률에 관해서는 전부 쉐를 쓰도록 서로 사회적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번역일까? 사고는 원래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경향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뭐 사고라는 게 원래 일어나게 돼 있는 거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개가 낯선 사람 보면 짖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 마음을 어떻게 알아? 개는 낯선 사람 보면 짖는 경향이 있다. 훨씬 말이 부드럽죠. 그렇죠? 짖는 경향. 미래가 아니라 현재. 또 하나 몇 개만 예문 더 들어보면 이런 예문은 어떨까요? 이런 거죠. You, Tom, you will be a good boy. 이런 거 한번 봐요. You will be a good boy. 이런 게 수능에서 독해문 가운데 나오면 학생들이 미래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래요? 다음 너는 착한 애가 될 것이다. 다음 마음 어떻게 알아? 그럼 다음이 그럴 거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 다음 너 착한 애야지. 착한 애가 돼야지. 부드럽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음 착하지? 이런 말 할 때 다음 you'll be a good boy. 이런 정도의 착한 애 될 거지? 너 착하지? 이런 식의 부드러운 명령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다음 너는 착한 애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미래로 번역하지 말기 바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간혹 나오면 학생들이 당황하는 거. She will 한번 번역해 보세요. Often sit up late without saying a word. 이렇게 한번 saying a word. 이거 한번 번역해 보세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여자는 자주 앉아있을 것이다. 몇 개까지 앉아있을 것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밤 몇 개까지 앉아있을 것이다. 자주. 그 여자가 미래에 할 일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그쵸? 미래가 아니라는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번역할래요? 자, 여러분 위례 특수한용법 기억나나요? 자, 거부 추경수공의 능력. 요거는 습관이 추경수공의 공의 그쵸? 습관. 그 여자가 요새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늦게까지 자주 그냥 가만 앉아서 뭔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 요새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밤 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앉아 있곤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능력, 시험에 나오는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그 다음 진도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느 수능책이라도 정리된 책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거 어떻게 번역할래? 이 칼, 하다. 이 칼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번역 맞아요? 이 칼이 무슨 일 낼 거다? 그런 뜻인가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요때 위리야말로 특수용법의 능력. 이 칼이면 내가 원하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다. 이 칼이면 충분해요. 아, 이 칼이면 되겠어요. 자, 엄마가 이제 그럽니다. 칼 하나 좀 갖고 와라. 엄마 칼 여러 개 익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this not build, thank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칼이면 돼. 됐어. 내가 원하는 거 됐어. 그쵸? 요런 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윌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 윌과 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다른 건 단수 미래는 전부 윌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 안 해오시면 단순한 미국 사람들은 전부 일밖에 안 해. 뭐 일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윌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의지 미래, 그죠? 의지의 한국인들은 will, shall. 그걸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평서문, 서술문에서의 will은 말하는 사람의 하겠다라는 의미고 의문문에서의 will은 하도록 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하시겠어요? 하게 만들까요? 등등 듣는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는 듣는 사람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will이 우리가 배운 의지미래 단수미래만 가지고 will을 번역했더니 영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바로 그런 경우가 선생님이 특수용법이라고 정의한 거부 추경수공의 능력 전부 현재에 관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한번 보실까요?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큰 원칙을 뭔가 그대로 외워서는 참 헷갈리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선생님이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게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머지않아 그는 건강해질 것이다를 영작한 것을 제대로 고르도록 수능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머지않아 뭐 말 것이다. 포인트가 여기 출제 포인트를 전부 표시를 해보면 이 출친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객관식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요거를 약간 좀 비틀어 놓거나 요거를 살짝 바꿔쳐 놓거나 요 시제를 바꿔 놓거나 해서 함정을 팝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를 한번 같이 영작해 보죠.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spring will come이에요. come이에요. comes가 되나요? comes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spring comes.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spring comes.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spring comes. 우리 토익 같은 데도 comes 이렇게 토플이나 토익도 요거 살짝 빼놓고 함정 많이 파잖아요. 자, 다시 들어왔어. 두 번째, 요거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여러분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과거 진행이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나서 when이 나오면요. 항상 한 박자 끊으세요. 뭐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뭐뭐 그렇죠? 예를 들어 I was reading a book when she came. 내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여자가 came in 들어왔습니다. 라든지 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요 3번 더 여러분이 과거 완료를 선생님 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시험의 포인트 이거라고 약속을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No sooner had 주어 PP than 주어 과거. 여기 잘 보시면 시험 낼 만한 부분이 참 많이 있죠. 여기 과거 이것도 시험 낼 만하죠. 뜻이 뭐냐면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런 뜻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그치? 뭐뭐 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남자가 날 보자마자 도망쳤다고 했으면 No sooner had he 보다의 과거분사 뭐예요? seen이겠죠?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than을 슬쩍 when으로 바꿔놓고 출제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when이 아니에요. than이에요. than. 오케이? No sooner had he seen me. 그 다음 여기도 출제 포인트는 이건 뻔하니까 출제 포인트는 역시 여기겠죠. 역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남자 날 보자마자 도망쳤다 이걸 넣으려면 Hardly had he seen me when he ran away. 그렇죠? Hardly had he seen me before he ran away. 이렇게 바꾸면 4개가 다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해봅시다. 여기도요. 채범하지도 못해서 뭐뭐했다. 포인트 여기입니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첫째 이 시제를 가지고 잘 배합을 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 when이나 before 접속사를 아는가 여기 과거 시제를 아는가. 내가 채 1마일도 못 걸어가서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I had not walked a mile when it began to rain. 그쵸? Had not walked a mile when it began to rain. 이런 구문들을 기억하시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주 쉽지만 너무나 많이 나오는 하나를 체크한다면 이겁니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형용사절은 아니에요. 명사절도 아니에요. 부사절일 때만 미래라 하더라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will과 shall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 진행에 관한 시제를 강조를 좀 했었고 정리를 했었고 또 미래 시제에 관해서 우리 의지미래를 특별히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will이 미래의 의미 말고도 쓰이는 조동사로서의 특수용법을 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진 참고서에서 시제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십시오. 특히 외워야 될 구문에 유의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의지미래 보겠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이렇게 연상하세요. will, shall, will, shall. 되겠나요? 이 슬슬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의지미래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의지입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 예를 들어 I will 뭐 이런 말이 나오면 I will do that. 내가 그걸 하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you shall die 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너를 죽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You shall die. 그 다음에 이것은 he shall, 역시 he shall die를 넣어볼까요? 그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죽도록 만들겠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문문일 경우에는 이 듣는 사람의 의지. 지금 듣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Shall he come in? 그 남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그 남자를 들어오게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불건 긋는 사람에게 뜻이 어떠한지를 여쭤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배운 의지미래 단수미래만 가지고 위를 번역했더니 영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바로 그런 경우가 선생님이 특수용법이라고 정의한 고거부 추경수통의 능력, 전부 현지에 관한 요구를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도도 이 시제에서는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위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우도도 여러분 생각엔 위일의 과거형 우도로만 생각했다가는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대학 입학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 시험이 안 나오지만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지만 우도의 줄을 쳐놓고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걸 고르게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학생이 시제 위일의 과거로 쓰인 우도만을 답을 찾았는데 답은 가정법의 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동사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조동사 문제는 가정법이냐 시제냐 조동사냐 이 순서로 풀어야 돼요. 가시죠? 가정법인지 시제인지 조동사인지 이 순서로 답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일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법이나 시제가 여기서 오늘은 조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시제와 조동사에 초점을 맞춘 우드만 좀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일과 우드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까 위일이 거부 추경석공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한번 보세요. 거부란 말이 빠지고 여기는 추경석공 거소에 초대받아가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현상했어요. 울더라. 막 사람들이 막 울더라. 추경석공 거소에 초대받아가서 사람들이 막 울더라. 그러고 나서 빈수 앞에 울고 나서 덕담을 합니다. 추경석공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일하는 게 특별했어요.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로 연결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도부터. 고집, 과거에 뭐뭐 하려 들었다. 과거에 뭐뭐였을걸. 뭐뭐하는 경향이 있었지. 뭐뭐 하곤 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거잖아. 그렇지? 과거의 불규칙적인. 여기 만약에 규칙적인 거를 신경 쓰려면 used. 여러분 다 아는 거다. 과거의 불규칙적. 자, will보단 would가 더 공순하다는 뜻이고. He would not listen to me. He would not listen to me. 그는 도대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했습니다. He would not listen to me. 이런 말.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If you would succeed. 이런 말이 있으면 당신이 성공할 소망이 있다면 당신이 성공하기를 소망한다면 현재예요. 현재. 우드가 전혀 미래의 의미가 과거의 의미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현재. 권유도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이런 거라든지 우드레다 동사형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든지 이런 의미는 실제로 우드이지만 전혀 의미가 과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와서 이제 미래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시제, 시간 조건 부사들에 쓰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말을 아까 정리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험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시간 조건 부사들 속의 현재는 거꾸로 말하면 현재의 의미도 있고 미래의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will이나 shall이 없이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왕래발작 동사가 나오면 현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미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왕래발작 동사의 진행형도 뭐 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He's coming tomorrow 이런 말 나오면 그는 내일 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ill이나 shall을 하나도 안 쓰고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부 be와 to로 끝나는 것. be going to, be likely to, be supposed to, be about to.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 be to도 뭐 할 예정이다란 말이 to 부정사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던데.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뭐뭐 할 것이다. 뭐뭐 막 하려고 하던 참에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비가 올 것 같습니다. It is likely to rain. 비가 올 것이다. be to 예정.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제가 지금까지 배운 핵심만을 여러분 쭉 개념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이런 문제들을 해당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진 참고서 다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더 많은 문제가 필요하면 우리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제 요 정도 정리가 됐나요?
시제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혼동됩니다. 선생님도 시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몇 개의 핵심을 알고 나면요, 시제야말로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 좀 다뤄보면 만점이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제 출제 영역을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면 진행이냐, 시간의 어떤 기본 시제, 현재 진행이냐, 시간의 축을 끊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져보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한 점이라는 거, 점은 무한히 클 수 있으니까 시간을 예를 들어 2-2는 4다. 이런 것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큰 점 속에 포함되는 현재.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재냐 현재 완료냐, 이 부분의 개념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잖아요. 현재가 하나의 점이라면 현재 완료는 그 전부터 지금까지 연속선이라고 그랬어. 선이기 때문에 같이 쓰이는 것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까지 소파, 그렇죠? 몇 개월 동안, 뭐 이런 말들이 주로 같이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연속선이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 이런 시간의 점하고는 같이 못 쓰고,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도 못 쓰고, just now 같은 0.001초 전이지만 어쨌든 과거는 과거니까 그런 거랑 못 쓴다라든지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완료와 완료 진행 기억하셨죠? 완료는 이런 거라면, 완료 진행은 계속 진행하면서 또 진행될, 아직도 진행 중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 시제에 와서, 미래는 will과 shall로 거의 써진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will이 실제로 반드시 미래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조동사의 의미로도 고, 거부, 추경수공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will의 과거형 would가 과거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죠? 고, 거부, 추경수공의 자, 그것에 초대받아가서 뭐 관용 이런 표현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문제 풀어보시고 완전히 이해를 해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